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하는 합병증으로 대상포진후 신경통, 줄여서 PHN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 합병증은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에서 10에서 18% 정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가 대상포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대상포진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안녕하세요, 닥터 외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인 만큼 그 원인과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대상포진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걸리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릴 때 수두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면은 그 치료가 다 된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의 신경절에 숨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면역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고령 등의 상태가 되었을 때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되어서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상포진의 발병 요인으로는 주로 고령,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스트레스, 면역 체계 저하 등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면역 체계가 떨어진 환자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나 다른 여러 요인들로 면역 체계가 떨어진 경우에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포진 증상으로는 발병 전에 나타나는 전구 증상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전구 증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 전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전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근육통, 뻐근함, 그리고 감기, 몸살 등 같이 일반적인 통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는 우리가 스스로가 대상포진이 걸린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에 발진이 발생한 뒤에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보통 몸의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발진과 그 신경절 부위를 따라서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 찌르는 통증 등의 신경통과 그 이외의 가려움이나 내 살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닿기만 해도 아픈 느낌을 가지는 이질통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가 대상포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대상포진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초기에 항바이러스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 우선 먼저 진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선 발진이 났던 부위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되면서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눈이나 귀 부위, 얼굴 부위로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에는 얼굴의 근육이나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나 시력이나 청력의 저하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하는 합병증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줄여서 PHN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 합병증은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에서 10에서 18% 정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피부 병변이 다 사라진 뒤에도 내 살 같지 않고 닿기만 해도 아프고 극심한 통증을 짧게는 수개월, 수년까지 앓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는 합병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이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니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포진을 앓을 당시에 심한 발진이 있었거나 통증이 아주 심했던 경우에, 그리고 전구 증상이 심하게 있었던 경우에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통증이 심했거나 열, 두통, 그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 이질통 등을 가지고 있었을 때 PHN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3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백신의 접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대상포진을 발병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걸렸을 때 심각성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은 50세 이상에서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50세가 되지 않더라도 18세 이상인데 면역 저하자, 다른 질환,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싱그릭스라는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요. 이 백신은 2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모두 다 알다시피 잘 먹고 건강한 습관, 건강한 운동, 적절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대상포진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두 바이러스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약물치료, 항바이러스제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환자분께서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부분들에 맞게 적절하게 증상에 맞춰 약을 처방합니다. 두 번째 치료는 신경차단술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범한 신경 주위에 신경차단술을 이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이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치료는 수액치료입니다. 혈관을 통하여 면역력 강화와 염증 반응의 감소를 위해 수액치료를 실시하는 것도 환자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환자분께서 빠른 회복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잘 자기. 두 번째, 잘 먹기.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잘하기. 네 번째, 운동 열심히 하기. 다섯 번째, 항상 청결 유지하기. 그리고 금주, 금연. 이런 건 당연히 지키시겠죠? 오늘은 대상포진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발진이 생기기 전 발생하는 전구 증상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나뉩니다. 주로 편측으로 발생하는 통증과 발진으로 정도에 따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신경주사 치료, 수액 치료가 있으며 생활 습관 및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및 건강 관리이며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백신 예방 접종이 중요하며 백신은 2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대상포진은 빠른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